199하고요. 13명이 모였습니다. 영철님은 이걸 어떻게 들고 있는 거지? 이번에 뭐 광수님의 약간 원맨쇼로 초반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영철님이 상당히 반전 직업을 가진 분 같고, 광수 씨가 좀 애 같은 면이 있어도 되게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외롭고 힘들었던 엄마를 웃기고 싶었던 아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일 것 같아. 평소와 다른 한 명 더 추가된 인원이죠.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적극성이 떨어진 남자 나이대다 보니까 이분들은 에너지가 넘치시겠지만 어쨌건 그런 에너지가 혹시라도 부족할지 몰라서 이분들에게 좀 자극적인 그런 구도로 7대6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경수 씨만 유일하게 캐리어를 같이 옮겨줬다고 자막으로 써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전체 이게 눈이 워낙 많이 내려서 이분들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게 자세히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경수 씨만 옮겨줬다라는 게 평소 시즌하고 많이 다르죠. 평소 시즌에는 앞다투어서 옮겨주고 그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수만 옮겨주고 있고, 그리고 경수만 옮겨주는 이게 확실히 적극적이지 않죠. 그렇게 경수님이 캐리어를 옮겨주고, 근데 경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최연장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동안인데 여기서 지금 47이니까 큰형님이 다 옮겨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확실히 다른 기수랑은, 물론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뭐 자기 집은 자기가 옮기는 거지 뭐. 그런데 경수님만 옮겨주고, 솔로나라 26번지 가평, 낮은 하늘. 근데 이제 다른 기수의 출연자들의 모습과는 이제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또 눈 내리면 무릎도 아프고 하는데 다른 사람 거 짐 챙겨주기가 쉽진 않지. 눈 밟는 소리, 설국. 참 제작진 입장에서는 참 좋네요. 물론 촬영 자체는 힘들었겠지만. 공용거실은 남자 숙소 옆에 있고, 여자 숙소는 조금 멀리 있군요. 그래서 큰 거실과 부엌이 있는 여자 숙소. 이게 보니까 침대방이 있고 그냥 뭐 또 이불방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공용거실에 준비된 간식, 이렇게 다들 둘러앉은 자리, 이렇게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정보로 들어오죠. 그런 것들을 다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나이들일 거고. 구도가 명화 속 구도 같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영철님이 다들 튀김의 맥주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철님이 경쟁력이 없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건 결혼을 목표로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겠죠. 뭐 어쩔 수 없지. 대낮부터 맥주를 꺼내오는 사람은 좀 걱정되죠. 외모를 제가 항상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내려놓으라는 게 외모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외모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놓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내려놔야 되냐면,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외모를 못 내려놓으면 다른 부분을 내려놔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못 내려놔. 그렇게 되면 결국 따지는 조건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외모라도 내려놔야 돼. 왜냐면 살아가다 보면 외모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외모가 점점 별로가 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 기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여기 뭐 낯설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외모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미 여기에서부터 풀이 좁아지고 곱하기로 다른 조건도 내가 계속 보게 돼. 알게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니까, 인간에 대해서. 아, 이게 나랑 안 맞는구나. 저게 나랑 안 맞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되면 너무 눈이 높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외모를 내려놓고, 왜냐면 내가 사람과 대화도 중요하고 인성이 중요하고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교 때 연애하면서 우리 결혼할까 이런 말 하잖아요. 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부모님의 노후 대비된 거 신경 썼어요? 안 썼잖아.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잖아. 지금은 너무나 따져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따지는 기준이 많아졌을 땐 어떻게든 포기할 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 따지는 기준이 많아졌다는 거는 진짜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기준이 많아지면 이게 고변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좁아져. 그래서 가장 내려놓아야 되는 게 외모가 되는 거지. 외모. 근데 물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선 통과가 관건인. 예선을 거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튀김에 맥주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근데 이 영철님은 훌륭한 피지컬이지만 약간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죠. 비슷한 조건이면 낮술 안 먹는 사람을 선택하죠. 이제 30대, 40대가 돼서 보면 아, 결혼해서도 낮에 술 마시면 어떡하지? 나중에 애 키우는데 낮에 술 마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돼버리면 아무래도 마이너스죠. 플러스일 수는 없는 거지. 낮에 같이 술 마시면 그것만으로는 좋죠. 그것만으로는 좋은데 이제 결혼 상대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걸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뭐 취향이 맞으면 같이 마실 수야 있는데 처음부터 저런 모습을 보이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꺼려할 가능성이. 왜냐면 저게 전부면 괜찮은데 저렇게 지금 초면에 앞에 식사도 아니고 찌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튀김만 있어도 맥주를 꺼내오는 사람이면 아, 도대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영철님이 실제로 그렇게 막 술고래는 아니겠지만 아,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술을 절제가 안 되나? 이런 느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맥주 드실 분 하면서 맥주를 꺼내와서 쭉 나눠주는군요. 아, 냉장고에서 맥주를 봤구나. 근데 이번에는 특이한 게 뭔가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거를 장만해 오신 분은 없네요. 보통 기수에 보면 한두 분 정도는 그러신 분들이 꼭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근데 좋아요. 처음에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분위기 되게 좋다고 생각해.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좋지만 본인 이미지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영자님이 주량이 얼마나 되냐고 묻고 영자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웠죠? 지금 굉장히 강단 있고 당당하고 당돌해 보이는 느낌이지만 내면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가설만 지금 세워놓은 상태. 주량이 얼마나 되냐? 두세 병. 나름 줄여서 말했어. 인터뷰에서는 대여섯 병이라고 했는데 줄여서 말했고요. 나름 겸손함인가? 그러니까 두세 병이란 말에도 이미 깜짝. 아, 대여섯 병 들었으면은 어떤 리액션이었을지. 아, 낮에는 두세 병. 이건 술자리가 아니고 그냥 튀김에 약간 반주하는 거니까 오전 반주 주량 두세 병. 술자리 주량 대여섯 병.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 주도하에 또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처음 이름 받고 어땠어요? 순자님은 순하지 않은 첼리스트 순자. 정숙님은 정숙하죠. 네. 정숙님이 확실히 할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딱 보고 나서 먼저 웃었죠. 현숙님이 광수님을 많이 보니까 왜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이거는 근데 이성적 호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특이해서죠. 출발은. 근데 현숙님과 광수님 두 사람이서 뭔가 이런 좀 진전이 있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참 재밌을 거는 같아요. 근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왜 그렇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하니까 이제 빵 터지고 다들 외모가 훌륭해서 깜짝 놀랐다. 이거 훈남음료 특집 아니냐고. 본인 입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훈남음료 특집 아니야? 라고 해놓고 남자들 외모는 어떤가요? 물어보는 게 영자님이 그 드립을 받아줘요. 그래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훈남들이어서 정말 로보트 멘트를 하는군요. 영자님이 아우 당신들도 참 훈남들이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광수님이 그렇게 떡볶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현숙님 그리고 정숙님 리액션이 좋아요. 확실히 이게 광수님의 드립의 리액션이 좋아도 다른 분들도 저분들 참 밝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두 분의 표가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고 확실히 잘 웃는 게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좀 편하게 느껴지거든. 그리고 좀 남자들 중에는 남을 웃기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BTI 외향형인 사람은 영숙 씨도 외향형이고 영숙, 정숙, 영자, 영철, 광수, 경수. 경수 씨가 외향형이군요. 좀 두고 봐야겠네. 경수님은 지금 그러면 하긴 사회인 야구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 사회인 야구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야구를 하러 가지를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사회인 야구 하는 사람 중에 내향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경수는 사회인 야구에다가 뮤지컬 동아리 이런 거를 들고 있으니까 외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다못해 최소한 외지는 돼야 그 두 가지를 같이 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두 가지를 다 한다고를 생각해보면 경수님은 조용하지만 성격적으로는 외진일 수 있겠다. 근데 외모가 외진일 수가 없긴 해. 경수님 외모에 찐따가 될 수가 없기는 한데 그렇고 뭐 내향의 멤버는 반대고 영훈님이 내향적인 사람인데 스몰 토크나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었죠. 광수님이 상철님을 그래도 좀 챙기는 것 같아요. 상철님은 극 아이라고. 그래서 영자님이 목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자체 볼륨을 이렇게 쭉 줄이는데 이런 것들이 또 누군가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누군가한테는 뭐 답답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영숙 씨는 코트 색깔 화사하고 좋다 이러면서 상철과 광수 두 사람의 코트를 묶어서 칭찬을 하는군요. 광수 씨 본인이 튄다는 거 알고 있어. 집에서 극구 말렸는데 입고 가지 말라고. 영자님 보자마자 피아노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자님은 말도 세고 당돌한데 또 상대에게 자기도 모르게 맞춰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상대한테 맞추려는 시도가 나오니까 말을 더 세게 하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순자님은 그냥 필터가 없고 사회성이 없고 그 자기 표현 그냥 나오는 그런 사람이고 영자님은 오히려 남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휘둘리는 사람이어서 더 저런 부분을 당돌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자꾸 다잡는 사람이지 않을까? 아직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덮개 재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초면에 약간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광수 씨는 저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이 되게 본인의 어떤 큰 심리적 보상일 거야. 여기서 지금 근데 영자님, 정숙님은 이거에 대해서 살짝 놀리는 개그를 하고 현숙님은 입틀막 하고 있고 현숙님이 확실히 조심성이 많아. 순자님은 리액션 없고 지금 떡볶이 맛있게 먹고 있고 영숙님은 비춰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코트를 깔아서 레드카펫으로 만들어줄 생각이다. 그러니까 또 빵 터지고 딱 이 두 사람만 비춘 건 이 두 사람의 리액션이 좋았다는 얘기지. 이것이 정말 커요. 메리트가 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에 대해서 많이 웃어준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웃을 때 뭐에 웃는가도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제일 그중에 베스트는 뭐냐면 베스트 리액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최고의 리액션인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차갑거나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는 선 안에서 밝기는 한데 그 평소에 웃음이 크지 않은데 내 말에 웃음이 큰 그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얘기하면서 막 실실 웃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얘기할 때는 이렇게 조곤조곤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남이 얘기할 때는 웃음을 못 참고 빵 터지고 막 해맑게 웃고 막 빵 터져서 막 어깨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로 빵 터지는 그런 그 갭 차이가 있는 거. 그렇게 이제 와 너무 웃기시다고. 현숙님이 광수님의 이 유머 감각에 홀딱 빠지면 좋겠네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서 너무 벌써 슬프긴 한데. 그리고 막 그 초면인데 상대 약간 살짝 놀리면서 혼자 막 웃는 그런 것도 안 좋아요. 그런 것도. 의외로 되게 대범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쫄보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쉽게 긁히는 사람도 많아. 지금 현숙님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거야. 굳이 내가 저런 뭔가 살짝 그 장난이지만 심약한 사람들이 들으면 긁힐 수도 있는 부분은 굳이 거기서 말을 더 섞지 않고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농담을 칠 때 그때 빵 터지는 그게 이제 딱 적절한 거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현숙님은 광수에 대해서 또 좋게 말을 하네요. 너무 웃겨요.
순자님은 지금 보면 시선이 어디로도 향해 있지 않아. 지금 그나마 영자님은 옆에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숙님은 남자 쪽 보고 있고, 현숙님은 옆에 사람과 얘기하고 있고, 옥수님도 어쨌건 남자분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순자님은 이건 지금 뭐 떡볶이를 향한 건지 아니면 방바닥 무늬를 보고 있는 건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순자님. 주변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관찰하는 동안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관찰을 안 함으로써 결과는 굉장히 끌려가게 되지, 상황에. 그래서 광수님의 그런 현란한 입담으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던 그때 여자분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남자들이 이제 선택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진짜 멋있다, 경치. 6명 솔로녀들의 피할 수 없는 순자님은 무서워. 자꾸 정숙님한테 말을 걸어요. 보니까 정숙님이 또 우상이고 또 좀 편하게 느껴지나 보지. 남자가 첫인상 선택한 여자분은 천국의 계단을 함께 올라가서 설경 감상과 3분간 대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지. 나도. 영호님은 벌써 3분 대화를 어렵다고 하네요. 3분 대화가 어려운 사람이 남자들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짜내는 스몰 토크를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영호님도 이게 그냥 나이가 들면 이 정도 사회성은 당연히 있는 건데 어쨌건 그래도 막 이 숙기가 많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스몰 토크를 그래도 시도를 했던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사회적인 훈련이 돼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근데 영호님이 막 대단히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아닌데 워낙 사회성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그냥 출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 그래 이 정도 분도 훌륭한 거지. 그렇죠. 영수님도 긴장을 하고요. 첫 선택에 나서는 영수님. 영수님이 어쨌건 자기 소개를 아직 안 했지만 지금 등장신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닥 적극적인 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좀 걱정이 됩니다. 첫인상 픽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캐리어를 들어준 사람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첫인상에 들어온 사람을 하느냐인데 예전에는 캐리어 들어준 사람 그냥 고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래도 이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 그 각 기수별로 캐리어 끌어주고 바로 첫인상 선택하세요 하는 시즌이 있고 지금 이번 시즌처럼 캐리어 끌어주고 그리고 같이 잠깐 식사 자리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바베큐 세팅하고 그 다음에 뭐 첫인상 선택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확실히 캐리어 픽보다 좀 픽이 달라지는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수 씨는 고민 없이 직진해서 현숙님 벌써 아까 이 떡볶이 튀김 먹으면서 그 리액션 같은 거 눈에 바로바로 띄죠. 그리고 남을 찌르는 개그를 하지도 않으면서 리액션은 제일 크고 좋아.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차분히 웃고 있어.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리액션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냥 뭐 첫인상이니까 외모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솔로나라가 점점 사람들도 학습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의 선택을 뭐 낭비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같고 그리고 또 모임을 가지면서 판단할 시간이 또 이번 시즌도 좀 줬잖아요. 그러면서 캐리어를 끌어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무난하게 설경을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현숙을 첫인상 선택하고요. 현숙 씨는 이것을 시작으로 4번 오르시죠. 게다가 지금 저기 또 거울로 돼 있고 또 눈도 깔려 있고 이래가지고 무서웠을 것 같아. 여기서 영수가 오늘 많이 추우셨죠? 라는 말에 현숙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와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말이 참 이게 현숙님이 말을 잘해. 이 보면 이거는 어쨌건 오늘 추웠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추웠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추웠을 것 같다라고 대답도 하고 상대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현숙님이 말을 잘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추워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반나절 있었는데 어땠냐? 현숙은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막상 오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한 대답이고.
영수님이 보기에도 말씀 너무 잘하시던데 말 안 해도 뭐 너무 미인이어서 저런 게 뭐 나쁘진 않은 칭찬인데 현숙님 입장에서는 새로울 게 없겠죠. 미인한테 미인이라고 하는 칭찬은 뭐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좀 색깔 없다? 좀 미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진부한 칭찬일 수 있다. 근데 현숙님은 그냥 설경을 보면서 이쁘다라는 말로 좀 돌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밑에 이제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희. 그러면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여자는 예쁘다 말 100번 1000번 들어도 그래도 좋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보자마자 이쁘다라고 말을 하는 예를 들어서 옥수님 24기에 뭐 어쨌건 우리가 이제 미인 있고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 중에 어쨌든 보다 당신 말하는 게 참 센스 있네요. 과학도 좋아요. 여러 가지 관심사가 정말 넓네요. 대화가 잘 통하네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확 차별화가 됐겠죠. 그런 부분. 이 사람이 항상 듣던 그런 칭찬을 똑같이 초면에 날리는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걸로 연결되냐면 물론 칭찬과는 다르지만 이름이 뭐 성이 손씨고 이름이 가락이야. 그래서 이름이 손가락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 이름이 가락이라 합니다. 뭐 손가락이네요. 그러면 뭐 손가락 안녕하신가요? 뭐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장난을 쳤다고 쳐봐요. 장난을 치고 무례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한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쁘다는 칭찬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그 그룹으로 들어가고 시작하는 거랑 그 그룹에서 벗어난 시작을 하는 거랑은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인상이 달라져. 이 사람이 맨날 들었을 칭찬, 맨날 들었을 장난, 맨날 들었을 농담을 하는 순간 진부한 그룹으로 들어가 버려요. 칭찬을 하든 농담을 하든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희. 그래서 3분이면 짧은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순자님이 벌써 불평불만을 드러내잖아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희. 이 말은 나 여기서 지금 딴 사람 들러리야? 지겨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이 3분이면 뭐 긴 것도 아닌데 좀 기다려야지. 이때까지만 해도 순자님은 자기도 올라가서 설경을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고 현숙님은 뽑아주셔서 감사해요. 대화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그런 대사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는 벌써 설레기 시작했군요. 이 올라가서 대화 자체는 뭐 굳이 말하자면 현숙님이 올라가서 대화한 사람들 중에서는 하위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항상 듣는 외모 칭찬 그리고 뭐 앞으로 잘 부탁한다 뽑아줘서 감사하다 이런 그냥 클리셰 같은 결국 대화들이 전체적으로 좀 클리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하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설렜을 수 있겠죠. 제가 호감이 가진 분들하고 둘이 올라가니까 대화가 되게 좋았다. 그래서 이 선택의 이유는 선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그 선해 보이는 인상에 대해서 이 사람의 리액션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검증이 됐겠죠. 그렇게 이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시작돼 버렸군요. 그래서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좋은 것 같다. 물론 이거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인상이 다 달라. 근데 나이가 들면 조금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인상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또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들 좀 뭔가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마음을 써야 되고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를 좀 선호하지 않게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현숙님이 그런 선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고 순자님은 벌써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나요? 예술가의 촉인가? 현숙님한테 몰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영호님. 영호님은 캐리어를 끌어줄 정숙님을 선택을 하죠. 눈보다 눈에 띄는 사람. 그 사람은 정숙. 근데 만약 현숙님이 말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영호님이라면 현숙님이 왜 오랫동안 이런 뭔가 저렇게 매력을 많이 가지고 리액션도 좋고 이런 사람이 왜 오랫동안 혼자였는지에 대한 단서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현숙님이 말한 그 이상형이 누굴지. 그래서 캐리어 들어주면서 처음으로 마주했던 정숙, 아담한 키와 선한 인상, 호감으로 작용했던 정숙.
정숙님은 성격 자체는 조금 그렇게 막 조심성이 있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고 좀 털털한 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주차할 때 모습이나 올라와서 저 앞을 바로 짚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털털한 성격이어서 좀 그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내일 낮에 와서 뭐 또 보자 얘기. 영호님 되게 자상하고 인터뷰부에서 영호님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고 서로 통했군요. 지금 들어줄 때 영호님이 또 친절하게 잘해줘서 첫인상 호감 같다. 앞으로 캐리어도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면서 그 눈발에서 캐리어 들어준 사람은 경수밖에 없었다던데요? 눈 속에서 지금 여성분들 1시간 동안 서 있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또 저기서 얼굴을 보여야 되니까 또 이거 모자도 못 쓰잖아.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있으니까 지금 방에 방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여기 올라온 영호님도 코가 약간 빨개지랑 말랑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극한의 환경이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는 하지 않을 바보 같은 짓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도 이해는 해야 돼요. 현숙님은 좀 회피형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좀 두고 보자고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되게 선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반대인 면에 매력을 느낀다. 두 사람은 뭐 이게 3분이라는 게 또 막상 대화가 잘 되면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까 이제 영수님은 좀 딱딱했죠. 좀 클리셰 같은 말들 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 대화 자체를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교수님들 중에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영수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말은 잘 못하는 거에 가깝고 지금 영호님은 내향적인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스몰 토크도 많이 하려고 하고 상대에게 대화도 잘 하시는 분 같고 안 내려와 라고 순자님도 그러고 그러면서 또 술 얘기로 넘어갔네요. 술은 순환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술자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게 뭐 면접이나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연애나 술자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어필할 필요가 있고 나이 들어서는 굳이 이 말도 어필 안 해도 돼요. 술은 몸에서 순환을 잘 못해서 그렇게 많이 마시진 못해요 정도로 해도 돼. 또 술을 안 마셔도 누구보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20대 때 별명이 지금 20대 아니에요? 저런 거 뻔히 그냥 지어내는 말인 거 알아도 충분히 좋죠 뭐. 웃지 말고 정색하면서 아니라고 해. 이왕 한번 던진 거. 저 진부한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후속 조치가 실은 그 차이를 만들어요. 일부러 준비한 것 같은데 했을 때 진짜 정색을 차라리 하는 것도 괜찮아. 저기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농담인가 진담인가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저런 말은. 그래서 실은 선택할 때 조금 고민했는데 그래도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실은 좀 걱정했어요. 약간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그렇게 믿고 있나? 약간 이렇게 그 후속 조치로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웃고 넘어가면 그냥 가벼운 농담, 클리셰 농담, 기분 좋으라고 한 농담 정도 넘어가는 거고. 근데 두 사람 다 인상은 되게 좋아요. 제작진이 나서서 중단을 결국 시켰고요. 그 기회를 잘 잡은 거죠, 두 사람 다. 그건 너무 사기꾼 같다고? 그 진지한 표정에 사기꾼 같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좋은 말 해주면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글거려도 일단 기분이 좋죠. 약간 설레는 감정도 느껴지고 3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됐다고 내려오라고. 내려오는 길에도 에스코트 하면서 이건 뭐 영우님도 에스코트지만 정숙님이 이렇게 잘 잡고 내려가고 있네요. 순자님은 오 스킨십 이러고 있고요. 생각하는 게 다 밖으로 뱉어지는 지금 약간 순자님 그리고 정숙님하고 좀 친하다고 느끼고 있나 봐요. 어때요? 좋아요? 하니까 빵 터져. 정숙 씨는 저는 좀 얌전한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 근데 잘 어울리긴 한다고. 순자님은 친해지면 되게 좋을 사람인데 오해를 참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식님. 순자님은 영식님을 힐끗 보는데 영식님은 현숙님을 선택. 이번에는 뭐 전체적으로 현숙님 표가 많이 몰리고. 순자 캐리어를 끌어줬었군요. 영식님이. 맞아. 영식님은 절대 순자님 안 선택하지. 노룩 패스 당하고 가서 쌩 이거 당했는데 영식님 입장에서 순자님이 영식님 힐끗 보는 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영식님 알 수가 없다 아직. 그렇죠. 좀 조용한 스타일 같기는 한데 두 번째로 현숙님은 또 올라갔고 많이 추우시죠? 근데 여기에서 약추에는 약하고 강추에는 강해요. 이게 현숙님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풀어나갈 수 있는 거를 던진 거긴 하거든요. 이게 한국 겨울에 이제 막 준비할 때는 추웠다가 진짜 그 추운 나라 가면 제일 잘 놀고 뭐 그런 거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원래 약간 양약강강인가요? 하면서 약간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농담하면서 또 그 얘기를 파생시킬 수도 있고 실은 되게 좋은 소재를 던져준 건데 여행 갈 때 이야기, 여행 가기 전에 그런데 추워도 추운 지역 가면 오히려 잘 노냐 아니면 뭐 오히려 이렇게 준비할 때 오히려 집에서 막 으실으실해도 막상 가면 잘 논다는 얘기냐 막 실은 그렇긴 한데 그런 이게 좀 아쉬워요. 여기서 현숙님이 저렇게 이렇게 던진 부분을 영식님이 약간 잘 못 잡았어. 아쉬워요. 현숙님이 조금 여기서 나름 현숙님은 이게 지금 두 번째 올라가는 거니까 좀 새로운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잃어버렸어. 근데 현숙님은 제가 매해 겨울에 실험해 보거든요. 자체 실험. 그게 맞는 거예요. 실험 방법도 좀 물어보고 그러지. 실험 방법 어떻게 실험하셨어요? 실험 조건이 뭐죠? 그치 나중에 아이슬란드 한번 같이 가시죠. 이런 것도 방법이고 그러면 나중에 지복행 둘이 간다 이제 그러면 아이슬란드로. 현숙님이 너무 심오하고 과하고 엉뚱하게 대답한 건 맞는데 이때가 실은 그 기회예요. 그러니까 현숙님처럼 갑자기 너무 이렇게 훅 들어가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건 좋지는 않은데 상대가 그렇게 훅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주는 대화가 되는 사람. 그걸로 이게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현숙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쳐줄 수 있으면 근데 어쨌건 현숙님은 지금 그게 맞는 거래. 실험을 다 해보셨대요. 영식님 내정지 반응할 수 없어. 으슬으슬 추운 거 못 견디고 이런 날엔 강하고 초겨울이나 이런 때는 막 또 그렇다고. 네, 저도 현숙님의 저런 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꾸할 말이 많아지거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드림 욕심이 너무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현숙님이 저렇게 주면 내 입장에서는 드립 소재를 막 던져주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식님의 직업은 정확하진 않지만 개발자일 가능성으로 유추되잖아요. 게임 개발자일 가능성이 유추되고 이런 개발자들은 보통 이게 이 알고리즘을 잘 짜고 그런 함수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나가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갑자기 변수에 대응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NC소프트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럴 것 같아. 그치. 인생도 맞아. 루틴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집 운동 회사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분에게 지금 이런 자극은 너무 과하지 않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를 것 같기는 해. 무슨 말이지? 무슨 말 하는 거지? 지금 로직이 안 맞는데? 약추위에 추우면 강추위에는 강하게 추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지? 약강에서 일단 말 걸기 싫어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숙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개성을 드러내버렸거든요. 두 번째 올라와서 더 편하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벌써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하지. 지금 이 안에서도 현숙님의 저런 화법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데 누군가한테는 벌써 거리를 두게 되는 화법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예의를 갖추라고 제가 하는 게 현숙님이 지금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랑 말을 할 때 그 비무장지대, 안전지대, 약간 보편적인 부분에서 그냥 출발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사람에게 이거에 반응을 하는지 찔러보고 이거에 대해서 웃는지도 해보고 이제 그러는 거지. 엉뚱해서 좀 부담된다. 신선해서 좋다. MBTI N과 S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야, 이거 물론 투표 초반이긴 한데 박빙이네요. 이게 재밌는 거야, 진짜. 이게 박빙인데 아마 당연히 나는 부담될 줄 알았는데 신선해서 좋다는 사람이 절반이야. 반대도 마찬가지. 신선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반이야.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반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선호할지 부담스러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예의 갖추고 그냥 중간 지역에서 서서히 레벨을 높여가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 딱이에요. 그래서 현숙님이 이 말을 한 거는 원래는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은 괜찮아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있으면서 춥지만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나는 춥지 않아서 괜찮아요. 추위를 원래는 타는 스타일인데 영식에 지금 괜찮아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 말을 했네. 현숙님 입장에서는 배려의 4차원 멘트였네요. 지금 영식님한테는 근데 저렇게 알고리즘이 안 맞는 그런 문장은 입력이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날씨에 강하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 강하니까 걱정 마요라는 뜻이지. 순자님은 정숙님을 보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숙님은 영숙님 보면서 대화를 시도를 하네요. 추우면 시원하고 좋다고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의외로 조용히 강한 타입 같은데 그러면서 커피 얘기로 흘러가는군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다고. 이따가 저녁에 마셔요. 그래. 무난했어요. 무난했어. 그런 자기 이미지 어필을 뭐 딱히 뭐 못한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다른 잘하는 사람들하고 또 어떻게 또 차이가 생길지. 그래서 선택 전보다 대화를 나눴을 때 호감도가 더 높아졌어요. 이게 현숙님의 강점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현숙님의 어떤 이미지가 떨어지질 않아. 현숙님이 지금 밝고 그리고 차분하고 이런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에 인터뷰에서 회평애착일 것 같은데라는 지금 느낌을 주는 장면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다른 근거들이랑 이렇게 잘 합쳐가지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 쭉 나열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숙님의 이런 태도나 이런 사회적인 대응 이런 거는 굉장히 훌륭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현숙님이 지금 이 1회차에서 보여줬던 모습으로 계속해서 현숙님이 활약을 한다면 약간 교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기대돼요. 그렇게 이제 첫인상도 좋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말투는 조곤조곤한데 또 이 사람이 어떤 거엔 또 빵 터져가지고 또 막 웃고 그 갭도 있고 그치. 강추위 발언은 전 괜찮아요라고 영식을 안심시키는데 약간 엉뚱한 게 좀 재밌게 안심시키는 그런 현숙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게 나름 현숙님의 배려식 멘트였죠. 현숙님의 이런 화법은 오랜만에 이런 교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오신 게 아닌가. 지금 영수에 대해서도 영식에 대해서도 지금 현숙은 상당히 배려하는 말투들을 쓰고 있거든요. 눈빛이 약간 좋게 말하면 선하고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좀 힘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경수 씨 같은 경우는 눈빛에 진짜 힘이 있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나. 경수 씨랑 영식 씨랑 그런 눈빛의 차이가 확실히 나네. 그 다음에 이제 영철님. 저는 당연히 운동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예술계통 분이라고 지금 제보가 왔어요. 영철님도 캐리어 픽을 하시는군요. 영철님 같은 경우는 아쉬울 게 없고 보통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서도 뭐 굳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어필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캐리어 끌어줬으니까 선택 약간 이런 거에 가깝겠죠. 영철님도 시야가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굶주려 있고 사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른 포식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는 입장이면 시야가 넓어져요. 근데 내가 최상위 포식자고 어차피 먹잇감이 알아서 다가오면 시야가 넓을 필요가 없어. 그냥 기다리면 돼. 그래서 보통 시야를 키우고 적재적소에 말을 치고 들어가는 훈련은 안 되죠. 아마 영철님은 아쉬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주위를 물색한다거나 사람을 관찰해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걱정하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굳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분 되게 분위기 잘 맞춰주시네, 잘 웃네, 되게 재밌는 분이네. 그래서 모두가 초면인 자리에서도 대화를 이끌며 노력하는 모습이 호감이 갔다. 근데 영자님이 그 광수님의 드립도 잘 받아주고 했어요. 약간 차가운 인상이긴 한데
영자님은 실제로 차가운 사람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키가 크시네요. 키가 193인데 다른 분들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이게 키가 190이 넘는 친구들은 진짜로 자기 키를 줄여서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은 왜 키를 줄여서 말해? 키는 거거익선 아니에요?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걸로 외박을 받아서 나가는데 뭔가 찝찝하더라고. 그걸로 외박을 나가긴 했는데 뭔가 진 느낌. 여기서부터가 저기까지가 제 땅이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영철님의 개그 스타일도 약간 개그 욕심은 좀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영자님은 좀 개그의 역치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영자님의 빵 터지는 웃음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재산을 간접적으로 어필한 거라고? 3분이란 시간을 이렇게 또 보내야 하니까 이런 말도 그닥 좋지는 않다.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이 말 저 말 하는 거죠 라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닥 센스 있는 말은 아니기는 해. 그래도 절 선택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저것도 재력에 자신 있으니 그런 농담을 친 거 아닐까요? 라고 하면은 전총조한테 걸리죠 이제. 그래서 절 선택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캐리어 들어드린 인연이 있는데 나중에 또 술 한잔 같이 하죠. 지금 빨리 정리하려는 시도. 영철님도 이렇게 뭐 대화를 주고받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닥 즐기는 사람은 아니죠.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지. 말 센스는 상당히 없는 스타일이고. 그러면서 술은 좀 하시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자님은 조금 한다고? 많이 안 드릴 테니까. 크시니까 술도 되게 잘 드실 것 같은. 먹으면 발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거는 클리셰 개그.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그래서 부럽다고 하고요. 그래도 뭐 영철님은 일단 넘사벽의 장점이 있으니까 일단 피지컬이라는 넘사벽 장점이 있고 또 섬세한 그런 직업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전 직업과 넘사벽 피지컬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은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 초반에 점수를 조금 깎아먹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보면 영철님 장점이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이 사람 또 순박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못하면 코 깨져요. 수술해야 돼 예쁜 코로. 이거 초반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캐리어 들어준 인연으로 대화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광수님 등장하고요. 이제 첫인상 주인공 찾으러 왔습니다. 이때 김건모의 첫인상을 부르죠. 광수님 다른 기수에 나와가지고 조금 젊은 분들 앞에 있고 했으면은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 뭐 이상하게 노래를 불러 이랬을 거야.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 이제 골드 기수여가지고 그래서 광수님은 이제 처음에 다 한 명씩 인사를 하면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현숙님 앞으로 왔고요. 현숙님 이렇게 손짓으로라도 좀 걱정하는 손짓으로 보이고 김건모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첫인상 그녀에게 바치는 첫인상. 제가 좋아하는 외모고 미소도 목소리도 행동 하나하나까지 되게 차분하고 우리 엄마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고 광수님에게 엄마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 전에 광수님 등장해서 우리가 소설을 썼었죠. 거기서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광수님을 해석할 때 그 단서들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그리고 광수님의 어떤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좀 앞에 가서 봐주세요. 근데 엄마에게서 좀 독립이 안 된 느낌은 좀 있죠. 광수에겐 진짜 엄마가 클 거고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광수 입장에서는 엄마가 타지에 나가서 정말 아들만 바라보고 고생한 여인일 거거든요. 저한테는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 손 잡아드릴까요? 덥석 뭐야 괄호 열고. 손 잡아드릴까요가 지금 잡아주세요라는 뜻이었나? 그렇게 이제 현숙님은 벌써 이제 3번째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덕분에 잘 올라왔고 제가 내려갈 때 더 잘 잡아드릴게요. 현숙님 참 차분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투예요. 광수님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제가 뭐 일을 잘해서 안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올라온 기념으로 노래 하나. 광수님은 저 광대 욕구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 텐데. 그렇고 눈의 꽃. 야 여기서도 눈의 꽃을 불러주고 또 광수 씨가 노래를 하니 현숙 씨는 최대한 열심히 리액션을 해줍니다.
여기서 현숙님은 정말 열심히 애를 써서 웃는 모습으로 광수님에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자님이 이게 약간 조심성이 없는 사람인 게 어떨 것 같아요? 남자가 저렇게 세레나데 불러주면 이거는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질문이거든. 저거 좀 오바스럽지 않아요? 라고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려. 세레나데 불러주면 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난 네 의견에 달라가 되는 거고, 아 좀 별로죠? 라고 하면은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말에 동의하자니 뒷담화하는 게 되고 부정하자니 뭔가 선 긋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정숙님 입장에서는 살짝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정숙님은 노코멘트 여기서 노코멘트 해버리는 게 뭐 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카메라들 앞에서 다 찍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같이 하기도 애매하고, 노코멘트도 뭐 부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덜 하긴 하죠. 그러면서 여기 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광수는 저 때문에 광수님이 현숙님의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거는 내 마음이고 내 머리는 힘들겠네. 이런 생각. 그래서 좀 그래요. 마음은 응원하는데 머리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일단 이 사람의 어떤 그게 결핍에서부터 출발했을지언정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은 좋죠. 좋지. 조금 부담스러워서 조금 뒷걸음질치게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쨌건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그 사람의 뭐 결핍이 원동력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좀 좋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를 좀 신기하게 보던데요. 근데 현숙님은 재밌었다고.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 했을 때 현숙님이 왜 터졌을까? 속으로 광수님은 아니에요라고 터졌나? 아니면 이상형은 밝고 점잖은 사람. 아니면 그렇지 뽀얗고 빵떡 같고였나? 뭐였죠? 그게 이제 순간 생각나면서 웃음이 났나? 밝고 점잖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님이 점잖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하고 또 다시 한번 장난을 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엄청 아래까지 내려가네요. 목소리 칭찬을 하는데 약간 현숙님도 좀 여기서 광수님은 내가 이 대화에서 현숙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광수는 아니겠구나라고 조금 확신한 것 같아요. 약간 현숙님의 반응이 애써 하는 대답 같은 느낌이긴 했거든요. 갑자기 목소리의 음역대를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근데 광수님은 또 그것도 다 재밌게 하이톤도 보여드려요 하고 이제 웃음. 와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런 것들도 약간 리액션을 위한 리액션. 근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거 잘 배우세요 여러분. 이 뭐 칭찬할 게 없을 때는 이 사람의 음역대를 칭찬해. 목소리 막 점잖게 목소리 딱 갈 때 딱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필하는구나. 점잖은 매력도 있네요. 라고 하지 않고 아래까지 내려가네요. 하고 어떻게든 칭찬하는. 그리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것도 약간 이성적 호감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반응이긴 하지만 그래도 존경스러워요. 상대가 기분 좋게 하는. 그래서 아까 이제 목소리 음역대 얘기나 이 존경스러워 얘기가 현숙님은 아직은 광수님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저는 현숙님이 말하는 그런 뒤에서 뭐 이상형이 있다라는 말을 보고는 마음은 광수님이길 바래요. 저도 광수님이길 바라지만 광수님은 아니겠구나라고 배제는 지금 머릿속으로는 시켜놓은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광수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경치가 좋아서 그랬는지 대화가 너무 즐거웠다. 대화가 즐거웠군요. 대화가 잘 되고 즐거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되게 매력적이고 알아봐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광수도 알아볼 사람으로 마치 후보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광수님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앉아서 내려가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막 다리를 덜덜 떨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광수님도 이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러기가 좀 부끄럽죠. 부끄러울 수 있지. 근데 현숙님이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들 어떻게 아쉬워요. 아쉽게 됐어. 저런 거는 마음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좀 이성적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이제 모성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보고 조금 더 끌리는 사람도 일부 있어. 근데 이제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 내려오고서야 잡아준다고. 그렇게 3분이 너무 짧네. 근데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던 순간 앉아서 내려가라던 현숙의 한마디. 큰 위기에서 살려준 것 같아서 큰 호감을 느껴버린. 엄마같이 이렇게 뒤에서 따뜻하게 나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현숙에게서 광수는 이제 벗어날 수 없어. 광수님은 뭐 이건 물론 그냥 제 생각이고 당연히 뭐 틀리겠지만 예상이니까 틀리겠지만 광수님은 아마 현숙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뭐 크게 알아볼 것 같지 않아. 현숙님에게 지금 너무 큰 애정을 느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지혜롭게 저를 이끌어주는 것 같아서 엄마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차분하게 지혜롭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예뻐 보였다. 그렇게 이제 현숙님은 지금 여러 사람 마음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현숙님이 막 뭐라 그럴까 막 과하게 오버해서 막 그 슬슬슬 싹싹싹 하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현숙님이 또 비호감이 아니야. 시청자가 봤을 때도 비호감이 아니야. 굉장히 이건 교보제구나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표인 상태죠. 영숙, 옥순, 순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상철님. 상철님은 눈 구경하러 가자고 정숙 씨를 선택했군요. 정숙 확실히 이렇게 미소를 많이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선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높죠. 어떻게 또 천숙님의 캐리어를 끌어줬었는데 또 정숙님을 선택했네. 웃으면서 오는 모습이 인상이 좋았다. 환한 미소 뒤에 밝은 성격이 엿보였던 정숙에게 눈길이 갔고 어떻게 보면 정숙님도 상당히 실속이 있어요. 지금 영훈님, 상철님 둘 다 좀 이렇게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지만 지금 보면 소리 없이 강한 두 사람 같거든요. 상철 씨 키가 크네요. 184라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 그러면서 저의 어떤 면이 좋아서 선택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지금 상철 씨도 그렇게 막 말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니까 정숙 씨가 리드를 먼저 합니다. 처음에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러면서 원래 밝은 스타일 좋아하냐? 반대 성향 나도 좋아한다. 그래서 나도 내향형인 당신 같은 사람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죠. 맞아. 나의 어떤 모습이 좋았냐 이런 거는 실은 질문 자체로는 그 딱 좋은 질문은 아닐 수는 있는데. 근데 상철 씨 어쨌건 말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그래도 친해지면 말을 좀 잘하세요? 정숙은 아까 영호가 선택하는 거는 그래도 좀 예상을 했는데 상철 씨의 선택은 예상하지 못했죠. 상철은 그러고 보니까 만약 현숙님이 영호 씨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서로 지금 교차되는 느낌이네. 현숙의 캐리어를 끌어줬던 상철은 정숙을 선택하고 지금 정숙을 선택한 영호를 또 현숙이 끌려하고 있을까? 모르죠. 그건 뭐 두고 봐야겠지. 맞아. 내향적인 사람한테 친해지면 말 좀 잘하세요? 나 지금도 말 잘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 생각. 이 정도로는 부족한가? 약간 외향적인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군요. 지금 내가 왜 이런. 그치. 외향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려고 이 사람의 입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말꼬를 터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왜 나 뭐 문제 있어? 왜 이렇게 생각 속으로 이제 그 지적받은 느낌이 확 들 수가 있지. 상철님은 눈치챈 게 없었는데 와서 너무 기뻤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또 순자님은 그 와중에 인기쟁이 이러고 있군요. 그래서 정숙님은 그냥 메이크업 하고 온 보람이 있다고. 순자님은 나도 좀 하고 와야 했나? 순자님 지금 메이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자님 외모는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경수. 경수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현숙님이었고 현숙을 선택한 거. 계속 추운데 오래 계셔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서 계셨잖아요. 맞아요 하면서 어쨌건 추운 걸 걱정하면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인상이 너무 좋아서 괜찮았고. 근데 경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빛이나 이렇게 눈을 이렇게 쫙 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뭐랄까 적극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선숙님 되게 잘 웃고 잘 웃는 분을 선호한다고. 저런 눈빛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식사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경수님이 재밌었나? 경수님이 재미없었는데 지금 현숙님도 오래 서 있고 추우니까 약간 아무 말 대잔치하는 느낌이 현숙님조차도 조금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가 너무 기다려져요. 어떤 일 하는 분일지. 그러니까 경수님 갑자기 부담되네. 열심히 준비했겠다. 오늘 잠 못 자겠는데 그냥 어떤 일 하시는지 그러면서 내일 소개를 기대하면서 약간 경수님에 대해서 약간 현수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뚝딱다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지금 네 번째 올라오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랬는지 1시간이나 기다리니까 좀 지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뭐 봐야겠지만 그래서 내표 받을 진 예상 못했고 어덜덜했다.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현숙님은 자신을 굉장히 취향이 타는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극소수의 매니아층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숙님의 직업이 뭘지가 궁금해요. 직업이 뭐길래 본인을 취향이 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현숙님이 조금 뭐 다른 어떤 뭐 업이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그러면 뭔가 그 안에서 다들 뭐 한 외모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나 다들 뭐 그런 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분들 사이에 있었다면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숙님의 저렇게 또 밝고 차분한 저런 스타일은 애초에 그렇게 취향을 타지 않는데. 아무튼 호감을 표현해 준 분들도 다행히 있어서 생각보다 좋았대요. 그래서 겸손한 말이죠. 7명 중에 4표를 받은 현숙. 옥수님은 여기 나오는 것도 용기 내서 나왔는데 막상 한 표도 못 받으니까 김이 확 빠지는. 이게 김이 확 빠진 상태로 5박 6일이 쭉 가는 게 아닌가. 좀 옥수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확 꺾였는데 처음부터 의지가 꺾여버려서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번에 보자. 일단 현숙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고 우상 정숙 그리고 상당히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은 영숙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순자는 약간 예상했대. 현숙님한테 표가 몰리겠다. 딱히 시그널을 주고받은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다른 사람은 뭐 시그널을 주고받아서 뭐가 됐는 줄 아나 보죠? 그리고 제가 약간 남자 눈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수줍어서 그러는 건 알겠어요. 수줍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 이제 순자님 너무 그러니까 아예 아까 간식 먹을 때도 아예 다른 데 쳐다보고 있더라고. 혼자서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저런 부분에 있어서 좀 훈련이 안 돼 있는. 저게 오해 사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게 순자님이 또 키도 크고 또 약간 좀 뭐랄까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외모다 보니까 오해를 사기가 너무 쉬워. 영숙님은 되게 긍정적이래. 그래서 기죽는다기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내 사랑은 내가 찾고 싶다. 나는 언제 선택하게 되지? 근데 본인이 적극적이라고 말하는 거에 비해서 100번의 소개팅은 부모님이 다 해주는 사람 중에서 만났었죠. 그런 걸 보면 이게 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영숙님은 적극적인 사람은 맞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적극성과는 조금 다르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사람과 만나는 거를 100번을 해온 사람인 거를 보면 그 안에서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그래도 어쨌건 저렇게 적극적인 모습 지금 꺾이지 않았다는 거는 확실하고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표 받았어. 옥수님이 너무 예뻐서 그래. 그래 뭐 서로 의지를 북돋아 주는 건 좋죠. 낯가림 좀 있어. 그래서 1대1을 좀 괜찮다. 그럼 1대1 데이트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사람 많은데 다 낯선 사람이면 할 말이 없다. 그때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다물면 안 돼. 말을 적게 해도 리액션 같은 거 말하는 사람 쳐다보고 말을 듣는 사람 쳐다보고 같이 웃고 그런 것만 해도 중간은 가. 근데 할 말이 없어 하고 고개 숙이고 있거나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이러면은 그렇잖아도 할 말 없던 게 더 할 말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영숙은 어떤 분은 되게 어디서 본 것 같던데 진짜로 본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소개팅 했던 사람. 근데 여기서
영숙은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말을 돌리려고 했는데 옥순은 자기 첫인상 안 좋았던 생각만 지금 하고 있죠. 약간 옥순 씨도 좀 자기중심적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이번에 뭔가 약간 순자 씨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약간 옥순님도 조금 자기중심적이고 주변을 잘 못 살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잠시 잠깐 안녕하세요. 그래서 영숙님이 아예 그냥 현숙님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옥수님이 별론 거 아니고 현숙님이 넘사벽이야.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현숙님 가보자. 영숙님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엄격하고 강인한 부모님이지 않았을까. 지금 옥수님이 영표 받아서 어떡하지? 아우 나 지금 왜 이렇게 첫인상이 별론가? 이런 말 지금 듣기 싫어. 지금 영숙님은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가보자.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느낌이 좀 있죠. 그렇게 인기 순위 높은 분들 방으로 가고요. 영숙님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모님의 그런 초자를 굉장히 잘 수용한, 그렇게 잘 지금 내면에 강한. 그러니까 영숙님은 상당히 엄격하고 긍정적인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 방의 기운이 좋은가 봐. 근데 여기서 현숙님은 또 겸손하게 가평바닥이 기운이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영숙님이 몰표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영숙님은 옥순이 영표 받았다는 얘기는 듣기 싫고 몰표 받은 소감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성장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영숙님은. 결혼도 약간 성장지향적으로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현숙님은 내 인생에 최초로 일어나서 좀 얼떨떨하다. 근데 에이 설마 뭘 최초로 일어났겠냐. 근데 현숙님의 직업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이해될 수도 있어요. 직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알겠지. 영숙님이 자식 낳으면 잘 키우겠는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성장지향적으로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또 너무 이게 좀 욕심이 많아서 아이들이 좀 또 지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영숙님이 무조건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 영숙님이 또 저렇게 엄격하고 성장지향적인 사람이면 약간 이 남편은 무던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이렇게 재밌거나 아니면 무던한 사람이어서 서로 밸런스가 맞으면 베스트지. 남편은 막 더 성장지향적이야. 아이들 막 더 엄격하게 갈구는 남편이야. 그러면 이제 애들은 정말 숨 쉴 틈이 없어지는 거고. 이게 사람이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랑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이게 나랑 좀 달라도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야 삶에. 그 약간 균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대 다녔어요? 최초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무리해서 인기가 있었던 적 없고 항상 소개팅으로 남자친구를 만났던. 무리해서 인기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을 몰랐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래서 현숙님이 뭔가 사람이랑 진짜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자체는 좀 힘들어하고 자신을 개방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자기소개까지 끝나야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고 회사까지 모든 남자 지인들 결혼식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초반에 봤을 때는 친절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랑 어떤 그 친밀함의 선을 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회피적인 사람들이 그런 경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초중고 회사까지 모든 남자 지인들 결혼식에 갈 수 있고 현숙님 내숭과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 말을 살짝 돌리죠. 남자분들 다 너무 멋지다. 이번에 진짜 전체적으로 다들 멋지고 매력 있는 사람들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선별한 것 같아. 제작진 입장에서. 그래서 첫눈에 저희 이상형과 굉장히 흡사한 분이 있었다. 이게 누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떤 분이 특히 멋있다. 이상형 등장에 전투력이 끌어오르는 느낌. 지지 않겠다.
누굴지 빨리 알고 싶군요. 그러면서 이날 현숙님 주변을 남자들이 이제 애워싸는데 현숙님의 이상형이 광수이길 바라지만 아니겠죠? 상철 씨나 영훈님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빵근남 영호 현숙님이 회피형 애착이 맞으면 영호일 가능성이 있어요. 영호일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뭐 아직은 그냥 가설 단계니까. 근데 후보 1로 나온 게 약간 조금 걸린다. 그쵸? 후보 1이 약간 걸려. 원래 정답은 1번이 정답인 경우 별로 없잖아. 보통 이렇게 사지 선다면 3번 중에서 보통 찍으면 대충 맞는데. 세신남 경수. 그리고 수줍남 영식. 근데 3번은 답이 아닐 것 같죠? 3번은 일단 속어법으로 지워야 될 것 같지. 뇌생남 영수. 근데 영자님이 진짜로 반대로 헤어졌다고 한다고 한들 진짜 돌싱 소개가 들어오면 지금 영자님 정도의 나이 그리고 저 정도 스펙에서 돌싱이 들어오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진 돌싱이어야 그 부모가 오케이 하겠어요. 말로는 아무나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 내려놔요. 그리고 여기 모창남 광수. 마음으로는 바라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렇다면 지금 남는 건 영호 경수인데 영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광수님. 현숙님과 광수가 이루어질까? 최선을 다해서 돌진해 볼 생각이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